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방문 국가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목표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 협조 요청과 미국의 무역 적자 줄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방문에서 공식 발표된 것 이외에 두 가지가 주목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일정인 이스트 아시아 정상회담 참석을 취소했다 번복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백악관이 아시아 태평양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정책에 있어 극과 극인 트럼프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한 가지 이슈에서 일치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은 부패했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트위터 직원의 고의로 11분 동안 중단됐었습니다. 공화당 세금 개혁안은 부자들이 생각해도 가장 득을 보는 그룹은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새로운 상류 시대를 위한 세금 개혁안이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반의 성장이 반영된 세금 개혁안이라고 평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9월에 나빴던 고용이 10월에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부터 시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초조해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지금부터 2시간 조금 못 됐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이제 아시아 방문, 먼저 하와이에 잠깐 들르죠. 그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 그 하이라이트를 이것이다 하고 딱히 요약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물론 이제 굵은 내용들은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아시아 퍼시픽, 저도 그 백악관이 지금 발표하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인도 퍼시픽 리더들의 44번 전화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것부터 전해드리자면요. 오늘 그 미국의 모든 방송도 이제는 CNN, 팍스 할 것 없이 사이좋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탑 뉴스로 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마지막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불과 몇십 마일 떨어져 있지 않는 엔젤레스라는 곳에서 열리는 이스트 아시아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조금 일찍 귀국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그 백악관의 발표가 있었을 때는 한국과 중국이 사드에 관해서 일단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정상적인 그 관계로 나가겠다, 이렇게 일단 화해 내지는 봉인 같은 것을 해놓고 그 뒤에 어제서야 결정이 됐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정상회담에 다시 그 참석을 하고 오겠다. 이 이스트 아시아 정상회담에 중국, 한국, 러시아 전부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돌아오겠다라고 했었을 때도 미국에서도 미국이 아시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염려를 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이제 시진핑의 떠오르는 중국 시대에 이것은 미국으로서 아닌 것 같다 하는 지적이 내부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같은 합의를 하고 이번에 역시 이제 두 사람도 만나게 되죠. 두 나라 한국과 중국 정상도 정상회담을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변하는데 이것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18개국이 참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도 오늘부터 미국이 부르는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퍼시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불러왔는데 인도 퍼시픽이라고 부르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 앞서서 백악관에서 이제 세라 허커비 대변인이 브리핑하기 전에 조금 그 브리핑할 때도 계속 인도 퍼시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도 퍼시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요, 이제 미국의 지도를 평면으로 두고 보자면 미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왼쪽에 지도를 우리가 이제
책상에 놓고 본다고 할 때 태평양 퍼시픽이 있고 그리고는 그 퍼시픽이 맨 아래쪽으로 보면 호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조금씩 올라오다가 위쪽에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북서쪽, 동쪽 이쪽으로 쭉 그 중국이 있는데 이렇게를 맨 아래 호주부터 한국, 일본, 중국 여기까지를 이제 과거에는 아시아 퍼시픽으로 봤다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인도까지 지금 아시아 퍼시픽 호주부터 이 중국까지 쭉 있는 곳이 지도로 보면 오른쪽이 태평양이고 왼쪽 아래가 인도양이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의 바로 왼쪽으로 인도가 붙어 있잖아요. 크게. 그리고 그 인도 바로 이제 아래 그 아라비아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 퍼시픽을 지금까지 부르던 행정부와는 달리 조금 더 왼쪽으로 연장을 했다는 거죠. 중국의 백야드까지 인도까지를 이제 확실하게 연장을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도 퍼시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 퍼시픽이라고 부르겠고요. 공통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북한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또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를 할 테고 중국에 가면은 뭐 미국의 지적재산권 뭐 훔쳐왔고 뭐 미국 투자가들에게는 압박을 하고 뭐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그 중요한 것이 자유와 개방을 그 홍보한다고 할까요? 인도 퍼시픽 지역에 그런 내용. 그래서 어제 그 맥메스터가 얘기할 때 보니까 한반도 이 그 노스코리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은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 더 그것을 강조를 하죠.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에 많이 달려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뭐 여전히 그 불과 분노, fire and fury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은요. 원하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그 말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나쁜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추가 질문은 없었고 테러 지원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그 고려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 일본을 제일 먼저 그 갈 텐데요. 뭐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91년 말부터 92년 초까지 그때가 이제 미국 대통령 가장 그 현대 대통령으로는 오랜 동안 미국을 비우고 이제 그 해외를 방문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91년 말 92년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이제 좀 쓰러진 것 졸도한 것 그것이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가장 그 미국 대통령이 올해 다른 나라를 방문했었던 그 일정 가장 최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 날짜로도 일요일 일본 날짜로도 일요일이 되겠네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아베 신조와 이제 그 골프를 치고요. 골프를 치는데 프로골퍼도 그 나오는군요. 히데키 마쓰야마가 같이 치고 그리고 저녁도 먹고 그 아베 신조가 특별하게 이 식당이다 하고 선정을 했답니다. 워낙에 그 비프 스테이크에 케첩 막 뿌려 먹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니까요. 그런 것을 비프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었고요. 9홀 골프를 친다고 하는데 제가 왜 뭐 9홀이다 몇 홀이다를 말씀드리냐면은 골프를 치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연장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플로리다에 왔을 때도 원래는 그 18홀만 치려고 하다가 27홀을 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딸이 가서 아베 신조의 소개로 뭐 여성 무슨 포럼 같은 데서 연설을 했고 또 아버지가 가서 골프 치고 밥 먹고 다음 날은 뭐 일본 왕을 또 만나고 오후에 정상회담하고 또 그 북한이 납북한 그 일본 사람들의 납북자 가족들도 17명인가요?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굉장히 그 경비를 강화해서 2만 1,000명의 경관을 특별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그 경호하도록 배치를 했고, 어제 그 이방카 보니까 이방카를 경호하는 일본 경관은 전부 여자던데요. 막 그 비디오가 세계 정말 세계 그 곳곳에 퍼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는 그 DMZ 대신에 그 험프리 기지를 방문을 하고, 국회 연설할 때 당연히 이제 동맹국 얘기를 할 테고 북한을 압박할 때고 국립묘지 가고, 지금 전시 작전권을 그 문재인 정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 하겠죠. 그 미국의 NPR 방송은 오늘 국방비를 한국이 그 늘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그 추측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으로 가서 상업적인 문화적인 이벤트에도 많이 참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진핑 그 국가주석을 만나서 북한 얘기하고 뭐 무역 균형 같은 건 얘기를 하려고 그 자리에는 이제 그 윌버 로스 그 상무장관도 동행을 하고요. 베트남에 가서 아시아 퍼시픽 경제협력체 회의, 이제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21개국이 한다고 하든가요. 그다음에 이제 하노이에도 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그 미국과 이런 그 아시안과의 관계, 또 필리핀 대통령과 또 회담을 하고, 이제 그 마지막 일정 취소하려고 했었던 이스트 아시아 정상회담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에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이 또 그 사이에 고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세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고, 게다가 되고 뭐 가면서도 여전히 그 트윗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의 그 선거 캠페인 당시에 얼마나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완전히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을 만큼 장악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과 또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공화당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다시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아무튼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바뀐 게 있죠. 원래의 예정했었던 것보다는 이제 사위가 이번 그 방문도 일정에 다 동행하지를 않고요. 또 이방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이미 오잖아요. 이방카도. 이런 것이 대통령의 자문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자문이 대통령이 해외 방문할 때 뭐 반 내지는 그 반까지도 다 못 돌고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자레드 쿠슈너. 그리고 딸도 역시 그 자문인데 아예 그 한국과 중국 방문 전부 다 취소해 버리고 일본만 딱 가서 뭔가를 보여주고 오고, 뭐 그런 것. 이것도 이제 조금 그 주목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적인 뉴스, 대통령이 없어도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될 그런 부분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송하다 보면은 이제 그 뭐 원고를 다 적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원고를 적어놓고 하는 것도 나중에 정말 오랜만에 방송 들어보면은 다르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오랜만에 방송을 들어본다는 그 말씀은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제가 방송하는 거 듣는 거 너무 싫거든요. 계속 이상한 것만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을 찍고 보면은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보기 싫은 것, 사진도 뭐 찍지 않고 실제로 거의 찍지도 않고요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도 똑같거든요. 저에게는 듣기가 너무 불편한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하다 보면은 좀 전에 그 부시 대통령 졸도 말씀을 드렸는데 91년, 92년이니까 클린턴이 이제 그 선서를 하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가 맞죠. 생각도 나는데 뭐 샴페인 잔인가요? 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졸도하고 또 뭐 음식 먹은 것도 어떻게 하고 했었던 그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는 어제 그 이방카가 그 일본의 그 세계 여성 대회에 가서 뭐
직장에서의 성희롱 같은 거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리고 아주 공평하게 대우해야지 된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방카의 그 중국의 공장이 많잖아요. 옷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을 물건을 만들어서 파니까 그 이방카의 중국 공장에서는 굉장히 임금도 낮게 주고 뭐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또 뭐 성희롱 이런 문제 있으면 아버지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뭐 내용도 다 전해드리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번 주에도 그 여성들이 또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 그 이방카의 남편 자레드 쿠슈너가 로버트 몰러 그 특별 검사에게 캠페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상원에도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의 자료고 그리고 특별 검사가 대통령의 사위를 타겟으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캠페인 때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몇 번이나 러시아 관계자들을 만났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 나중에 보면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만날 땐 만났지만 법적으로 크게 무슨 뭐 위반을 했다던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 특별검사에게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더군다나 이제 그 엊그제 말씀드렸었던 그 사위 얘기를 듣고 제임스 코미 수사국장도 해고시키고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해고시켰는데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지 됐어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위 미워한다고 그 베니티 페어가 보도를 했고 그 베니티 페어의 보도를 팍스, CNN 전부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연방 수사국의 러시안과 관련돼서 러시아 스캔들은 그렇게 돼가고 있고 다시 그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얘기한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뭐 캘리포니아주의 의원들도 여러 번 그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전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연방 정치인들도 여자 정치인들인 거죠. 전현직 정치인 현재까지는 4명입니다. 바브라 박서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상원의원 그리고 역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 린다 산체스 로레타 산체스 린다 산체스 자매죠. 언니 동생인데 이 린다 산체스도 AP통신과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브라 박서 의원은 1980년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다. 그 남자 의원들과 여자 의원들. 바브라 박서가 처음에 연방 상원 의원으로 들어갈 때는 우유 100%에 2%밖에 없다 여자가. 그때 이제 바브라 박서와 다이언 파인스타인 두 사람 다 그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뭐 샌프란시스코 쪽 굉장히 그 진보적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의원이 2명밖에 없어서 그 좋은 우유의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나 아니면 2000년대 초에 린다 산체스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죠. 의원이 의회에 들어갔을 때도 본인은 린다는 그 당시에 그 30대였는데 결혼한 남자가 의회의 의원이 아직도 의원하고 있답니다. 이름은 밝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 밝힌다고 하지만 결혼한 남자 의원이 뭐 자신에게 뭐 프로포즈를 했다던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의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땐 직장에서 일이 일어나면은 그 휴먼 리소스 뭐 총무국에 가서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는 자신을 내게 그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개인과 회사를 둘 다 소송을 하잖아요. 문제는 의회에는 이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총무과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여성 의원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AP통신의 보도예요. 뭐 있죠. 총무과가 유권자. 그런데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렇다. 오늘은 뭐 AP통신이 보도를 했지만 지난 뭐 1, 2주일 사이에 지금 그 헐리우드의 하비 와인스틴이라는 대단한 그 프로듀서 이후에 뭐 여러 명의 감독 또 누구 더스틴 호프만 여기서 정정 제가 해드렸던가요? 해야 되겠네요. 더스틴 호프만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더스틴 호프만에게 본인이 인턴이었을 때 그런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어떤 그 여성이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갔어요. 그 LA 그 오페라 그 나부코를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너무 좋게 봐서 기분이 좋은데 목소리는 조금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그 이후에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NPR의 그 뉴스 책임자까지도 그 사람이 NPR에 있었을 때도 그 전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있었을 때도 전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정직된 상태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워싱턴 포스트, 폴리티코 막 수없이 보도를 합니다. 이제 남자 여자 막 섞이잖아요. 또 누구죠? 그 유명한 영화 배우 그 남자 결국은 내가 동성애자였다라고 그 고백까지 하고 나온 케빈 스페이시죠. 네, 요즘 아주 이 뉴스가 터졌어요. 본물 터지듯이. 그리고 대통령의 트윗이 어젯밤에 11분 정도 스탑이 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워낙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는요. 너무 놀랐었고 이거 뭐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차라리 잘 됐네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트위터에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트위터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아마 마지막 날이었는가 봅니다. 그 트럼프의 어카운트를 일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어제 저녁이군요. 밤은 아니고 정지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대통령의 그 트위터에 접속을 하면은 sorry 뭐 이 페이지는 없는 페이지예요. 그 doesn't exist 이런 그 표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11분 만에 백업됐고 조사 받겠죠. 떠나는 그 트위터 직원이 커스터머들에게 그 상담해 주는 커스터머 그 서포트 부서에서 일하던 그 직원이 고의로 이것을 그 스탑시킨 그런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는 여러 가지로 다 그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그 트위터로도 얘기를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요.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과 기금을 선거 기간 동안에 같이 모으고 이런 일은 근데 사실 흔한 일입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 그 당시에 그 캠페인을 또 담당했었던 또 다른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니 힐러리 클린턴만 그랬는가? 뭐 지금까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뭐 존 케리 또 알고 그 전에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이렇게 함께 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샌더스도 뭐 나름대로 뭐 그렇게 했고 이거 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같이 기금을 모금을 해서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1년 전부터 2015년 8월부터였던가요? 그때부터 이미 뭐 여러 가지를 장악을 하고 공보국장이라든가 모든 그 스텝을 힐러리 클린턴 측에서 쥐고 이제 그야말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일은 1년 전부터 그런 거는 흔치 않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무소속이기는 했습니다만 당 자체를 민주당으로 해서 출마를 한 버니 샌더스에게 나쁘게 이게 작용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와서는. 그 당시에는 버니 샌더스 측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힐러리 진영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 수십 년 그 민주당이었던 사람과 이제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민주당으로 이제 서류 작성해서 등록한 사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하는데 당으로 출마를 했으면 당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해줬어야지 된다고 저는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이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렌 그 민주당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기업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버니 샌더스보다도 어떤 부분 훨씬 그 진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같이 의견이 똑같은 겁니다. 어제 뭐 CNN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놀랐느냐 하니까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이 부정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치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 CNN의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거침없이 예스라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얘기를 했고 힐러리 캠페인 진영에서는 당에도 도움된 것 아니냐. 힐러리 이름으로 돈 많이 모아줬지 않았느냐. 굉장히 그 돈 모으는 것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했었다. 좋은 재정 컨디션을 당에도 만들어줬다. 돈이에요 전부.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모아서 어떻게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없고 돈 그 돈의 액수만 많이 얘기하는 게 꼭 힐러리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많이 되다 보면 미국의 정치 자체가 자본주의 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 하는데 돈을 어떻게라는 그 what이라는 것에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돈을 how 모아서 how 쓰느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당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패가 싹 트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이거 꼭 민주당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함께 뭉쳐야지 될 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뭉치는 것도 청소를 하고 뭉쳐야지 더러운 집안에 계속 뭉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때가 가득 그대로 들어있는데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도 2020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나간다 하면은 또 민주당에서 떠오르는 그 일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워렌은 그 선거 당시에 도저히 힐러리 클린턴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거의 모든 정책이. 그런데도 당연히 버니 샌더스를 지지를 했어야지 되는 게 정책상으로는 엘리자베스 워렌과 맞는데 근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정평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 같다 하니까 딱 힐러리 클린턴 옆에 붙어서 전혀 본인의 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열렬히 지지하던지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꼭 나중에 또 이제 또 다른 일이 올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에게는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진보적인 가치를 얘기를 하죠.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런 그 장기간으로 보지 않고 단기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기회를 타야지 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게 정치에 있어서의 그 더러움은 어떤 부분에서는 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정도 차이죠. 정치가 어떤 그 신성한 그 종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긴 요즘 종교도 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뭐 세계 경제에도 다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어제 이제 지명을 했고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원에서 인준을 하겠죠. 그 제롬 파웰 지명자. 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이 부분 하나만 그 기억하면 될 것 같다 싶더군요. 연방준비제도 안에서 우리는 그 통화정책 결정이 미국의 가정과 또 그 사회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저는 그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 임무를 알고 있고 증거에 기반을 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물론 그 지명하고 임명하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조금 그 독립적인 성향이 있죠. 뭐 FBI라든가 이런 그 부처처럼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경제 뉴스는 정말로 더할 수 없이 그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일자리도 21만 6천 개 예상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좋은 거예요. 32만 5천 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하비 또 뭐 얼마 이런 허리케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튼 일자리 계속 좋아지고 있고 9월 달에 원래는 그 3만 3천 개 마이너스였을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나중에 그 소급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18,000개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는 미국에서 지금 85개월 계속 그 지금 성장하고 있고 85개월이면 계속 성장한 거네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뭐 10개월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실업률도 4.2%에서 4.1%가 돼서 17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그 건강하긴 하지만 항상 문제는 뭐 일자리 숫자로 그러면 뭐예요? 이제 봉급이 왜 이렇게 안 늘어나는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 임금은 시간당 1센트가 올라서 평균 26달러 53센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것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고, 세계에서는 미국의 행정부가 어떤 쪽으로 그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인가,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세금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그 구획이 정해지긴 했어요. 어제 그 공화당이 발표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개인 차이가 있고, 또 주마다 또 그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게다 대고 재산세 있죠. 또 이자율, 모기지 이자율 다르죠. 그리고 그 재산세라는 것도 지역마다 너무나 그 집값이 다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어제에 그 발표된 이것으로서는 굉장히 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물론 기존 지금 집을 갖고 그렇게 그 모기지 이자율을 내오셨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새로 집을 사시는 분들께는 50만 달러까지만 그 모기지 이자율이 되고, 재산세도 $10,000까지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100만 달러 넘는 집 너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의 이유도 있지만, 편안하게 아이들 학군이 좋은 데는 집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주택 관련 홈디포가 매맞았죠. 주식값 굉장히 내려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7단계의 소득세를 4단계로 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한 25% 내는 세율에 적용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세율이 오히려 올랐고, 10에서 12%로 올랐고, 그 밖에 이제 개인 그 세금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큰 그림이 지금 행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어제에 내놓은 이 세금 그 개혁안을 놓고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그 분석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으로 계산하면은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에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는 상속받는 분들, 재산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좋고, 그런데 이혼 그 위자료 받으시는 분이라든가 학생 융자, 또 의료비 지출, 또 특이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또 생명보험, 전기자동차도 저도 어쩌죠, 내년에 바꿔야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보조 안 한다고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게는 기업세를 35%에서 20%로 깎아서 거기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트리클 다운이 될 것이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오늘 뉴욕타임즈는 이 새로운 상류층 시대를 위한 세금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적자를 늘릴 것이라는 것, 아주 그 중요한 것이죠. 이 안에 따르면 지금 의회에서 조사한 게 10년 동안에 연방 적자가 1조 5천억 달러 이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백악관과 공화당은 기간 산업이라든가 메디케어 이런 데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메디케이드. 또 소셜 시큐리티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채워 나가겠다는 건데, 이 좋아하실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저소득층 올라가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무조건 그 중간층에 좋다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반의 세금 개혁이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성장 강조한 것은 옳다. 그러나 개인 사이드에서는 별로 그게 좋은 게 보장되지는 않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86년도 레이건 시대 그만큼 되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오바마 시대에 그 기업의 이 세금이 35%였던 것을 20%로 내려한다. 경쟁력이 있다. 세계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기업세가 12.5%라고 가로 열고 쓰는데, 아일랜드하고 미국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이거는 또 다른 나라랑 비교 한번 안 하고 아일랜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탑의 그 세금, 개인 소득세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통과되려면 민주당 표도 필요하니까 민주당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도록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 결국은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개혁안이
성인 60%는 부자에게 더 좋다라고 답변을 했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예요. 사실은 모두 다. 왜냐하면 400페이지나 되는 걸 어떻게 누가 다 읽어봤겠어요. 지금 전문가들도 다 못 읽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도 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공화당은 이거 동등한 세금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25%만이 부자가 조금 더 베네핏을 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평창올림픽 전하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긴 길이의 내용으로 사우스코리아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자들이 초조하고 있다.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제 그곳으로 이사 가서 프랜차이즈를 희망을 하면서 어떤 식당을 만두집을 연 그런 분들도 한국 사람들 전부 기대는 큰데 저는 실망하기 싫어서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전하고요. 길도 넓히고 꽃나무도 많고 새로운 빌딩도 지어지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프랑스의 스포츠 장관이 한 얘기, 영국에서는 영국 선수들이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가 이런 훈련도 지금 다 받았다고 하고요. 티켓 판매가 이 수준에 희망한 것의 35%라고 하는데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 한국의 그 관광객이 지난 그 9개월 사이에 같은 그 1년 전보다 25%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노스코리아하고 조금 혼돈하지 않으려고 코리아라는 그 C자도 강조를 한다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보지만 그래도 미국의 그 피겨 그 선수가 그 염태욱, 그 김주식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 올림픽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저는 그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서 가장 좋았던 게 이게 마지막에 너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요. 계속 박수를 치니까 이제 주인공 소프라노가 이렇게 노예들의 합창을 시작했고 사람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다 따라 부르던 그 장면이었는데 사실은 플라치도 도밍고가 70세인데도 네, 플라치도 도밍고의 그 장면이 그 75세인데도 바빌론의 왕 나부코를 어쩜 그렇게 여유 있게 소화하는지 정말로 관리 잘했다. 타고난 전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